저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김창한입니다. 2014년도부터 인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농형태양광이 도입이 됐죠. 인삼은 음지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삼부터 시작을 해서 16년도부터는 이제 논이나 밭에도 저희들이 실증을 한번 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서부터 영농형태양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요, 오직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사전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를 설립하게 됐죠. 영농형 태양광이기 때문에 농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농사를 편리하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표준을 만들어야만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 협회를 설립하게 됐죠. 최근 들어서 태양광 중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제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긴 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말만 들어서는 이게 과연 어떤 건지 낯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영농형 태양광을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냥 패널을 쭉 깔아서 농지에 그냥 태양광만 설치하는 게 이제 일반 태양광인데,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에 우리가 논이고 밭이고 우리가 짓는 농사를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지면서 위에서 광발전을 하기 때문에 광발전을 하는 소득은 보너스죠. 근데 보통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태양광 기둥 높이가. 안에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이 다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이 요즘 인력도 없는데 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둥 간격도 6m, 6m씩 이렇게 넓게 해서 농작업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농사가 먼저니까 영농형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거리나 간격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을 만들어서 시공업체나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기계가 콤바인이나 이항기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다 기둥을 한번 치면 사각 기둥은 100% 꺾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 해야 돼요. 꼭 반드시 원형으로 해야 돼요. 원형으로 하면 아무리 트랙터가 들여봐도 꺾이질 않고 쉬기만 합니다. 또 이제 영농형 태양광은 이 가변이 반드시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4m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 피해가 엄청 큽니다. 비가 와도 4m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박 맞은 것 같아요. 우박. 그래서 배추 같은 걸 심어놓으면 다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때는 모듈을 세워서 모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비가 그냥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태풍이나 이런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모듈을 눕혀서 바람의 영향을 전혀 안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12달 중에 해가 떠서 지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때는 모듈을 가변을 해서 모듈을 태양하고 직각이 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량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리,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은 반드시 원형으로 한다. 가변이 반드시 돼야 된다. 모듈은 일반 모듈보다 작아야 된다, 폭이. 그게 아주 우리 영농형 태양광에서는 핵심입니다. 실제 농민이신 분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낙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농작물도 있고 농지나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변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피해를 거의 최소화할 수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게 영농형 태양광인 경우에도 개인당 면적이 정해져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설비 비용이 어느 정도 일반형 태양광과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일반 태양광보다 30%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일반 태양광은 300평이면 100kW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600평이 들어가요.
모듈 간격을 일반 태양광은 보통 55%에서 60%를 차단을 합니다. 햇빛을. 이거는 햇빛을 30%만 차단하는 거예요. 왜? 밑에 작물이 커야 되니까. 모든 작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70% 햇빛이 모듈 사이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시공비가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태양광은 중금속이 나오든 말든 뭐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파이프서부터 모듈에 중금속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녹이 나거나 이러는 뭐 파이프를 쓴다든지 철강을 쓰면 결과적으로 밑에 농사져서 이건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파이프 이상의 재질을 가지고 구조물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태양광 모듈이 납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금속이. 지금은 거의 모든 업체가 납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희들 협회에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1인당 100kg만 허용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외지인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또 설치를 한다니까. 농민 1인당 100kg씩만 해주면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한 달 수입이. 그거 가지고 누가 외지인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은 외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농민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을 아주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저희들 협회에서 3대 원칙을 딱 정해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농민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농사를 꼭 지어야 된다. 세 번째는 농지가 보존돼야 된다. 일반 태양광으로 하면 그냥 농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하고 다른 점은 농지가 훼손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를 하는 농민들한테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용이 되면 농지값이 올라갑니다. 전용하기 제일 쉬운 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하는 동시에 전용이 돼요. 그러니까 전용을 하면 외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용을 안 하면 농지 가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외지인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리가 없죠. 1인당 100kg씩 해주면 한 80에서 100만 원 수입이 순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시골 어르신들 충분히 생활하고 남아요.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연금이 되는 겁니다. 땅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600평이면 100kg 설치하니까 무조건 저는 농민을 위해서 농민한테 연금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뭐 하기로 말하면 마을 공동체 의식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조건이 됩니다. 창업농, 청년농들은 100kg에 국한하지 말고 최소한도 300kg는 취해야 돼. 그래야지 도해지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와 농사 지을 수 있다니까요. 기본소득이 되니까 일단은 300kg 정도면 퇴직하신 분들도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이 되면 농촌의 활성화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완전히 농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풍토가 될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직장생활 하는 거 못지않게 영농형 태양광하고 결합이 되면 청년들도 유입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자부를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9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일본을 놀러를 갔는데 먼 눈에는 몇 분이 안 보인다고 밭에 태양광이 있는 거예요. 밭에 가서 보니까 밑에는 콩을 재배하고 있고 위에서는 광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보고 한국에 와서 2016년도서부터 논하고 밭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저 구조물을 5번째 뜯어서 다시 줬어요. 지금기 5번째.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거기서 벤처마킹을 했지만
일본의 구조물하고 지금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구조물은 진짜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조물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그래서 작물도 지금 저희가 8년 동안 제가 재배해 본 것만 해도 한 12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65개 사이트에서 재배한 품목이 한 26개인가 7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정착됐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하면 실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모양새가 다 갖춰져 있죠. 요즘에 이제 농민분들이 특히나 많이 힘드시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감소되고 인력 수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생산비는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현장에서 해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는 영농형 태양광을 꼭 유기농으로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8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에서 유기농으로만 재배를 했어요. 일기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드는 해가 있지만 일기가 불순하면 흉년도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소율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저는 8년 동안 유기농으로만 해봐서 저희들이 실증을 해보니까 감소율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요즘은 기후가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아주 치명적이라고요. 근데 유기농으로 하면 작물이 알아서 크게 돼 있어요. 그의 해운이 나쁘다 하면 작물이 거기에 맞춰서 큰다니까요. 마르고 닳도록 농사를 줘도 크게 변화가 없이 농사가 될 수 있거든요. 기둥은 또 기둥대로 다 서 있으니까 스마트팜 농사를 하기도 좋아요. 우선 뭐 스마트팜을 하려면 구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물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게 인력입니다. 인력. 더더군다나 논농사는 기계화가 이제 거의 돼 있지만 밭농사는 다 사람이 그래도 아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사다가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 가격 보장 못 받으니까 농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만 해놓으면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히 정부가 또 이걸 장기 계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현재는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100kW를 내가 설치를 했을 때. 제가 감자를 유기농으로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출하를 해보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가격이 조금 좋은 애는 150만 원. 1년에 쌀 때는 한 120만 원.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위에서 광발전을 하는 건 한 1000만 원 소득이 되잖아요. 시설비를 어쨌든 최대한 저렴하게 해야지 수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여서 뭐 광발전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최고 금액, 한도 금액을 딱 정해놨어요. 1억 8천 이상 주고는 하지 말아라. 1억 8천 이상 주고 하면 소득이 줄어서 안 된다. 1억 8천에 감가상각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걸 보니까 100만 원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100만 원 수입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업체들한테 좀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보다 낮춰서 뭐 1억 5천이나 뭐 1억 6천에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라. 왜? 그 구조물 20년 안 간다. 업체들은 자기가 남을 거 남아야지 해주는 거지 그냥 해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